세계사 속의 한국 역사 6강 제국의 형성과 발전 로마 제국 편입니다. 오늘 강에서는 그리스에서 시작된 서양 고대 문명을 완성시켰고 공화정치, 가톨릭 교회, 로마법, 라틴 알파벳 등의 유산으로 중세 근대를 거쳐 오늘날까지 서양 문명의 뿌리가 된 로마 제국의 형성과 발전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연표를 먼저 보면 기원전 8세기경 그리스는 폴리스가 성립됩니다. 기원전 6세기경에는 이들 폴리스는 해외의 식민 도시를 건설하고 기원전 5세기 페르시아와의 전쟁에서 승리를 거둡니다. 기원전 4세기 그리스 폴리스를 정복한 마케도니아의 알렉산드로스는 동방 원정을 시작하여 헬레니즘 세계를 이룩하지요. 기원전 3세기 로마는 공화정을 확립하고 264년에는 카르타고와의 전쟁인 포에니 전쟁이 시작됩니다. 기원전 2세기 146년에 로마는 카르타고에 승리하여 지중해를 장악하고 기원전 1세기경에는 갈리아, 이집트까지 정복하지요. 로마는 기원전 27년에 제정이 성립되면서 팍스 로마나 시대를 맞이합니다. 먼저 그리스 폴리스 세계입니다. 기원전 8세기경부터 성립된 그리스 폴리스들은 페르시아와의 전쟁에서 승리한 뒤 아테네를 중심으로 발전하였습니다. 그리스인들은 위치가 좋은 항구나 경작지가 있는 곳에 식민지를 건설하였고 식민도시를 통한 해외 무역이 발달하면서 부유해진 평민들의 세력이 커져 귀족들과 대립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과정을 지나면서 민주주의가 발달하게 된 그리스에서는 인간 중심적인 문화가 발달하게 되었습니다. 델로스 동맹의 중심인 아테네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초기에는 귀족만이 정치에 참여하였으나 점차 재산이 있는 평민이 평민의 참정권을 요구하게 됩니다. 솔로는 재산 정도에 따라 일부 평민의 정치 참여를 허용했고 클레이스테네스는 독재자의 출현을 막는 도편 추방제를 실시합니다. 이 사진은 클레이스테네스가 실시한 도편 추방제에 사용되었던 도자기 파편의 사진인데요. 클레이스테네스는 이 도자기 파편에 독재를 할 가능성이 있는 사람의 이름을 적어서 제일 많은 표를 얻은 사람을 10년간 국외로 추방하는 도편 추방제를 실시했습니다. 페리클레스는 민회 중심의 직접 민주주의를 실시하여 민주주의의 기틀을 마련하지요. 여성, 노예, 외국인을 제외한 만 20세 이상의 남성이 직접 국가 중대사를 결정하는 형태입니다. 여기는 아테네에 있는 아크로폴리스입니다. 아크로폴리스는 폴리스의 중심이었던 언덕으로 신정과 요새가 있었고 그 아래로 아고라라는 광장이 있어 집회가 열리거나 시장이 들어서기도 하였죠. 그리스 폴리스 연합군과 페르시아와의 전쟁 이후 그리스 폴리스 사이에서는 펠로폰네소스 전쟁이 일어나는데요. 기원전 5세기 초 페르시아 전쟁에서 승리한 그리스는 아테네를 중심으로 델로스 동맹을 결성합니다.
아테네는 지중해 무역을 독점하고 민주 정치를 발전시킨 반면 반대 세력들은 스파르타를 중심으로 펠로폰네소스 동맹을 결성합니다. 지도를 통해서 기원전 5세기경의 그리스 폴리스 세계를 살펴보겠습니다. 아테네를 중심으로 주로 소아시아 연안의 그리스 도시와 에게해의 섬들로 구성된 델로스 동맹과 스파르타를 맹주로 하는 펠로폰네소스 반도 도시국가들의 공수 동맹인 펠로폰네소스 동맹으로 나뉘어 있었습니다. 결국 이 두 세력의 대립은 펠로폰네소스 전쟁으로 이어졌고 스파르타가 승리하였죠. 그러나 오랜 전쟁으로 인해 폴리스가 쇠퇴하면서 결국 그리스는 기원전 4세기 마케도니아에게 정복되었습니다. 그럼 아테네와 함께 그리스 세계를 이끌었던 스파르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도리아인이 세운 스파르타는 소수의 시민이 80%가 넘는 노예와 반자유민을 다스리기 위해 강력한 군사 통치를 하였습니다. 스파르타의 남성들은 어릴 때부터 집을 떠나 단체 생활을 하면서 군사 훈련을 받았고 여성에게도 체력 훈련이 강조되었습니다. 그 결과 스파르타는 막강한 군사력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알렉산드로스 제국입니다. 기원전 4세기경 그리스 북부 지역 마케도니아의 왕 알렉산드로스는 그리스를 정복한 뒤 동방 원정을 시작하지요. 그래서 페르시아, 이집트, 인도에 이르는 대제국을 세웁니다. 그 결과 인도에서 지중해에 이르는 동서교역로가 열려 헬레니즘 세계가 형성되었죠. 헬레니즘이란 그리스화를 의미합니다. 알렉산드로스는 정복지 곳곳에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를 세운 뒤 그리스인을 이주시키고 그리스어를 공용어로 삼아 그리스 문화를 전파하였습니다. 알렉산드로스는 동방의 군주정을 계승하였고 페르시아인을 관리로 뽑아 포용 정책을 펼치는 등 동서 융합 정책도 실시하였습니다. 그러나 알렉산드로스가 죽은 후 제국은 여러 나라로 분열되고 기원전 1세기 후반까지 모두 로마에게 멸망당하였습니다. 이 장면은 아케메네스 왕조 페르시아의 마지막 황제인 다리우스 3세와의 이수스 전투에서 활약하는 알렉산드로스의 모습입니다. 이 지도는 기원전 4세기경 알렉산드로스 제국의 최대 영역을 나타내주는 지도입니다. 초기 영역은 알렉산드로스가 그리스 플리스 세계를 정복한 지역을 나타내주고 있고 이 영역은 알렉산드로스가 동방 원정 후 곳곳에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를 세우고 확립한 제국 최대 영역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리스 폴리스 세계와 알렉산드리아 제국을 살펴보았고 지금부터는 로마가 제국으로 성장하는 과정을 알아보겠습니다. 로마는 기원전 8세기에 도시국가로 출발해서 이탈리아 반도 및 유럽 그리고 지중해를 넘어 북아프리카와 페르시아, 이집트까지 지배하면서 고대 최대의 제국이 되었죠. 로마는
이전 시대의 문화를 모두 수용하여 그리스 문화와 헬레니즘 문화가 제국 내에 널리 퍼졌고 또한 넓은 제국을 통치하기 위한 법이나 도로 등 실용적인 문화가 발달했습니다. 그럼 초기 로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기원전 8세기 도시국가에서 출발한 로마는 왕정을 거쳐서 공화정 시대로 가는데요. 집정관 2명을 두어 국정을 담당케 하였고 최고 의결기관인 원로원이 있는데 이는 귀족이 맡게 되었고 호민관이라는 평민 대표는 평민회에서 선출되는 공화정 형태를 갖추게 됩니다. 기원전 3세기의 로마는 파르타고와의 전쟁인 포에니 전쟁에서 승리하여 지중해 일대를 장악하게 되는데 귀족들이 정복지에 대농장 라티푼디움을 경영하게 되자 자영농들이 경제적으로 몰락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농민들이 오랜 전쟁에 동원되고 식민지에서 값싼 곡물이 들어왔기 때문이지요. 이에 호민관인 그라쿠스 형제가 개혁을 실시하려 했지만 귀족의 반대로 실패하게 되면서 빈부격차는 심해졌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군인 정치가 분열되면서 로마는 혼란에 빠져들고 말지요. 로마는 공화정 말기 혼란기에 삼두정치라는 정치 형태가 나타나는데요. 삼두정치란 3명의 정계 유력자가 결탁하여 정권을 독점하는 것을 말합니다. 제1차 삼두정치는 기원전 60년 폼페이우스, 카이사르, 크라수스가 중심이었는데 크라수스가 전사하면서 카이사르가 독재 정권을 수립하게 되지요. 그러자 공화파 귀족에 의해서 카이사르가 암살되면서 제2차 삼두정치가 실시되는데요. 옥타비아누스, 안토니우스, 레피두스가 중심이 되지요. 몇 년 후 레피두스가 탈락하고 옥타비아누스와 안토니우스의 싸움인 악티움 해전에서 옥타비아누스가 승리하면서 옥타비아누스는 아우구스투스라는 칭호를 얻고 황제로 등극하게 됩니다. 따라서 로마는 기원전 1세기에 제정으로 들어가게 되지요. 로마는 이렇게 공화정 시대와 과도기적 성격인 삼두 정치를 거쳐 카이사르의 후계자 옥타비아누스가 황제로 등극하면서 제정이 시작됩니다. 옥타비아누스는 원로원으로부터 아우구스투스 존엄한 자라는 호칭을 받고 로마 번영을 주도하게 되지요. 따라서 그로부터 200여 년 동안 로마의 평화라 불리는 팍스 로마나 시대가 열리게 됩니다. 그럼 여기서 2세기 로마의 전성기 때의 최대 영역을 지도를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 영역은 포에니 전쟁 이전의 로마 영토이고 이 영역은 2세기 로마의 최대 영역이 되겠습니다. 이탈리아 반도 및 유럽 그리고 지중해를 넘어 북아프리카와 페르시아, 이집트까지를 포함한 영역이 되지요. 그리고 이 선은 395년 로마는 동서로 분열이 되는데요. 그 경계선입니다. 이렇게 번영했던 로마는 쇠퇴의 길로 들어서는데요. 2세기 말부터 군대의 정치 개입과 게르만족과 사산왕조 페르시아의 침입으로 쇠퇴하기 시작하여 4세기 초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집권하여 수도를 비잔티움으로 옮기고 그리스도교를 공인하는 등 중흥 노력을 했지만 4세기 말
로마는 동서로 분리됩니다. 동로마는 비잔티움 제국으로 계승되지만 서로마 제국은 게르만족 침략으로 476년에 멸망하고 맙니다. 이 사진은 로마 콜로세움 앞에 세워진 콘스탄티누스 개선문이고 오른쪽은 콘스탄티노플 성소피아 성당 모자이크 벽화에 있는 콘스탄티누스 태제입니다. 오늘 이렇게 해서 페르시아 제국에 이어 로마 제국을 알아보았는데요. 유럽의 역사는 로마 제국의 역사로 시작하기 때문에 세계사에서 로마사는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